법연, 함께하기에 더욱 소중한 인연.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홍기 교모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재윤입니다. 사람의 일생에 그 방향의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이며 이미 방향을 정하여 옳은 데에 입각한 이상에는 사심없이 그 목적하는 바에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기초가 되나니라. 대종경 수행품 11장 말씀입니다. 네, 방향을 잘 정해야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 요즘 더욱 급절하게 다가오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재윤 교우님은 인생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있는 지금 20대신데요. 네, 잘 설정하고 계십니까? 네,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방향이 어디가 되었든지 진리께서 이제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신앙 수행하시면서 진리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그리고 재윤 교우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로 사심없이 잘 임하겠다는 그 말로 전해지고요. 우리 WBS 원음 방송에서는 함께라서 더욱 소중한 법연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설레이는데요. 네, 그럼 바로 인사드리고 소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오래전 만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학교를 같이 다녔던 그런 세대이기도 하고, 네. 또 한 교무님은 서울교구에서 자주 만나고 있는 교무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스튜디오에서 만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어떤 분들이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중앙총부 총무부 전무출시 역량개발교육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표중인 교무입니다. 주인 교우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행 제가 출가가 함께하는 활불 공동체 원불교 서울교구에서 법인을 담당하고 있는 표원국 교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교구에서 근무하시면 그렇게 동행 이렇게 해서 풀로 이렇게 소개를 하시나요? 아니면 서울교구에 대한 자부심? 서울교구에서 이제 교구장님께서 네. 그런 술권을 교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네.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소개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딱 어떠신가요? 딱 뵙기에 네. 어떤 법연이 오늘 두 나오신 것 같으세요? 분이 닮으신 게 아무래도 혈연이시지 않을까 혈연. 생각을 아. 하고 그러면 있는데요. 오빠와 동생 아니면 누나와 동생? 저는 오빠와 동생이지 않나? 아니, 오빠와 동생.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혈연이면서 동시에 법연이신 두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연과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네.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법연 프로그램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제 어떻게 원불교를 만나게 되셨는지 두 분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중인 교무님부터 네, 동생이시죠? 네. 네, 동생이신. 네, 방송이 다 끝나면 누가 동생인지는 알게 되니까요. 채널 고정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떻게 원불교와 처음 인연이 되셨는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당을 계속 다녔거든요. 집안이 전체가 그러면 네, 어머니가 이제 연원이시고 어머니께서 저희 가족들을 다 이끌고 교당을 다니셨죠. 네. 어머니가 다니셨던 교당은 처음엔 남가자 교당. 남가자 교당. 네. 아, 지금은 연희교당이 됐습니다. 네, 서울 연희교당이 네. 됐고요. 그럼 그냥 어릴 적에 네. 뭐 내가 다니겠다는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엄마 따라서 네. 가족적인 분위기, 네. 느낌, 왠지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처음 원불교를 만나셨을까요? 어머니는 제가 알기로 이제 전무 출신을 하시려고 서원을 좀 세우셨었어요. 아, 어머니께서요. 네, 총부에서 잠깐 근무하셨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아. 또 그 당시에 좀 어려운 사정이 있고 하니까 네, 잠깐 머무셨다가 이제 세속으로 오셔서 서울로 오셔서 직장 얻으시고 또 결혼하시고 나서 동네 근처에 있는 교당을 찾아가셨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 어머님 영향으로 원불교를 처음부터 네. 자연스럽게 아니 뭐 한 집안이시라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네요. 우리 원교님은 어떻게 처음 원불교와 인연이 되셨나요? 아, 예, 저는 똑같죠. 예, 가족 전체가 네. 예, 그 원불교를 다녔다고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니 모태신앙으로, 누나들은 좀 이제 태어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교당을 다니게 되었었고,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제 그 원불교를 다니게 되었고요. 기억 속에는 이제 계속 놀이터가 놀이터. 교당이었다. 아. 네, 그래서 항상 그 방석이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네네. 가지런하게 아하. 그거를 딱 올라타고 이제 미끄럼틀을 쭉 아, 보통은 그걸 방석을 정리를 가지런하게 정리를 하는데 하죠. 예, 그런데 정리되어 있는 방석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쭈루룩 네. 타면서 놀이터로. 미끄럼틀로, 예, 하고 뭐 이제 경종 안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 교당마다 그 경종환이 네. 자기 자리인 그렇죠. 그런 중에 어린이들이 네, 있거든요. 네, 네. 그 어린이들이 네. 결국 커서 그렇게 큰 인물이 된다고 하던데 그 역할을 담당하셨군요. 네,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고, 워낙에 그 교당에 가서 노는 거를 좋아하니까 이제 가면 이제 형 누나들이 이제 이뻐라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교당을 가지 말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씀이 있으시면 네.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울고, 아, 예, 더 심부름 더 열심히 하고, 예, 그래서 교당에 가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예, 그런 상황들이 어릴 있었습니다. 적부터 정말 출가인의 어떤 기계와 자세가 상당히 몇 남매신 거예요, 그러면? 사녀 일남. 네. 사녀 일남. 네, 일남 중에 혹시 막내? 네, 그렇죠. 신가요? 예. 아. 그러면 이제 두 분은 이제 출가를 하셨고 네, 언니 세 분은 네. 네. 혹시 교무님이 계시나요? 아니면 언니 세 분은 두 지금 남매를 열심히 후원해주고 계신 교도님이신가요? 네, 열심히 후원하고 있는 교도님들이십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야, 너무나 그러면 전폭적인 그 언니와 누나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출가를 하신 경우이시고 네. 또 무엇보다도 어머님께서 출가를 하시는데 굉장히 큰 응원과 힘을 주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어머님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신데 아유, 네. 어쨌든 좀 이제 열반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정말 이렇게 기뻐라 뿌듯하실 하시고 것 같은데. 뿌듯하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음. 네, 사후에 이제 어쨌든 열반 추전으로 해서 네. 법관 항마위까지 올라가셔서 법사까지 아유. 승급하시고 네, 그렇게 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유, 얼마나 정말 뿌듯하셨을까요? 그러게요. 네. 또 이제 어머님 얘기를 나누고 있었으니까 이제 음. 성장 시절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뭐 어린 시절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중인 교우님? 많이 싸우셨나요? 아니면 정말 서로 아껴서 정말 네. 막 끔찍히 아유. 아껴주시는 예. 스타일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끊임없이 그냥 이렇게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정말 제가 아꼈어야 했겠지만 네. 하나밖에 없는 저의 동생이라 아, 네. 아껴야 했겠지만 네. 네. 많이 싸웠죠. 아, 많이 싸웠어요. 네. 나이 차이가 저희가 3살 세 살, 세 살 차이. 네. 오늘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뭐 동생이다 어쩌다 했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네. 위아래가 지금 네. 서열이 정리가 됐고요. 네. 네. 3살 누님이시고 네. 네. 그러니까 3살이면 또 등치적으로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작더라도 이제 이게 극복이 되면서 힘으로도 해볼 만하니까 누나가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렇죠. 뭐 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랬죠. 아니죠. 이런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니죠. 원교원지도 아니시다고 하는데 아니죠. 어떠셨나요? 아, 저는 뭐 누나를 끝없이 예, 도와주고. 누나 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누나 네. 중에 그래요. 누가 제일 좋아요?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서 답변하셔야 돼요. 예, 넷째 누나죠. 넷째 누나. 맞습니다. 그 네. 누나의 이름이 표중인. 교원님. 네, 맞습니다. 네. 그분을 이렇게 가장 좋아했다는데 네. 그런 기억은 없으세요? 처음 듣는데요. 아, 처음 들으세요? 네. 아,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현실 남매세요. 네, 그럼. 현실 남매시고 원국 교무님이신 거예요. 자전거로 통학을 시켜준 네. 그 사건 그 누구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좀 네. 지혜로우셨어요.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 간에 음. 좀 이제 우애 있고 그런 거를 좀 뭐 말로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좀 뭔가를 좀 제 행동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네. 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심부름은 이제 자전거 타고 자주 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누나가 이제
그 학교까지 가는 버스 정류장이 조금 거리가 좀 있어서 어. 그 정류장까지 이제 아침마다 아침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아침마다 해가지고 아침마다. 그거를 이제 자전거로 데려다 줬죠. 이게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중학교 그죠. 때. 네, 아. 3학년 차니까 고등학교 이제 들어갔었으니까. 아. 그래서 그때 그랬었는데 비 오는 날이 이제 좋았고 비 오는 날은 이제 우산을 쓰고 가니까 이제 안 나가죠. 아, 비오는 날은 자전거가 휴무하는 날, 쉬는 날. 네, 쉬는 날. 그래서 아하. 이제 공휴일 쉬고. 예. 아, 그렇게 따뜻한 동생이었었거든요. 아, 그럼요. 그런 따뜻한 기억은 없으신가요, 혹시? 따뜻했죠. 아, 예. 아니, 본인은 힘들었겠고 뒤에 앉아 있던 누나로서 어떠셨어요? 그렇게 매일 학교까지 버스로 갈 학교까지가 아니고 학교까지 학교까지는 가는 버스 아니고. 정류장까지 버스 세다 정류장. 줬는데 한정거장. 한정거장이에요. 한정거장. 아, 기억이 좀 많이 차이가 네, 있으시네요. 네, 네, 한정거장. 아, 네. 아니 그때는 얘가 자꾸 안 나와요. 저는 빨리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아까 이야기한 것도 그렇잖아요. 다르네요, 또. 네. 저는 빨리 가야 되는데. 지각하면 혼나니까 네. 혼나죠. 빨리 가야 되는데 네. 안 일어나요. 아, 이제 엄청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이 나죠. 네. 어차피 태워다 줄 거면 늦지 않게 바로바로 그렇죠. 나와야지. 네. 아, 그리고 그런 저의 기억으로는 매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매일 네. 비가 자주 오는 지역에 사셨나요, 혹시? 우기가 좀 있죠. 아, 우기가 좀 길었었고. 한국의 우기가. 네. 차이가 있어요. 정말 네. 나는 좋은 기억만 기억에 남는데 네. 저도 우리 형이 저를 잘 데리고 놀아줬. 저는 이제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 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를 띄워놓고 놀려고 형 친구랑 둘이 자전거를 타면서 저를 띄워놓고 빨리 간 거예요. 아. 제가 한 500m 정도를 계속 울면서 뛰어가면서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 형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원망스럽거든요. 기억도 안 난대요. 그렇죠. 아마 그런 기억이지 않을 기억은 생각- 많이 나요. 기억은 많이 네, 나지만 네. 매일은 아니었던 네. 기억으로. 그렇죠. 근데 주인 교무님 매너에 빠진 사건은 그러면 고등학교 때 언제 매너에 빠져버리신 거예요? 매너에 빠진 빠지셨다고요? 상당히 매너에 빠진 사건이 그때 당시 뉴스 일간 네. 뉴스 아마 그때 유튜브가 있었다면 정말 엄청났을 텐데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도 하도 어렸을 때라서 정말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네. 그 한 6살? 여섯 6살, 살? 7살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원국 교무는 그때는 이제 유치원 아니 거의 더 어렸을 어렸을 때니까 같이 교당 가는 날이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언니랑 같이 어린이 법회를 가고 원국 교무는 어렸기 때문에 엄마랑 이제 일반 법회를 일반 법회. 다녔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언니랑 이제 바로 위에 언니, 셋째 언니랑 둘이서 이렇게 뛰어갔어요. 교당을. 교당이 바로 근처에 있어서 집 근처에 있어서 뭐 한 5분 뛰어서 5분 정도 거리면은 가는 곳이라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교당 가서 노는 게 재밌으니까 네네. 그래서 막 교당을 막 뛰어가고 있었는데 저는 딱 단편적인 기억이 내가 누군가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누군가의 머리 위로. 예, 예. 그러니까는 네, 뛰어가다가 그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고 네. 그 밑에 아저씨가 작업하는-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뚜껑 열고 작업하고 네, 있는데 네. 근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옆에다가 뭐 네. 그런 거를 뭐 공사 중 이런 네, 표시나 그런 거 이런 게 없었어요. 많이 좀 약했었죠. 네, 그래서 제가 뛰어가다가 거기에 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박상을 입고 어디 막 여기저기 긁혔으니까 네. 그래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네. 왜냐면 옷이 다 더러워졌고 냄새가 엄청 나니까 그 냄새는 기억이 나요. 냄새가 많이 났던 거. 그래서 다시 이제 집으로 울면서 가서 네. 엄마한테 혼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더럽혀 왔냐고 빠진 것도 혼나고. 서러운데 지금. 네. 그러고서 다시 목욕하고 엄마가 이제 교당을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 그래도 갈 거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날 왜 기억이 더 나냐면 예쁜 옷을 입었었어요. 처음 입는 옷. 옷 사가지고 네, 새 그 옷 옷이었던 입고 거예요. 교당 가려고 네. 처음 입고 갔는데 너무 신나니까 막 신나게 달려가는 뛰어가는 거야. 네. 저 멀리 교당을 보는데 그 밑에 네. 발 밑에 네. 맨홀이 그렇게 열려 있을 네. 줄이야. 근데 언니랑 같이 갔었잖아요. 그 네. 언니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랑 같이 막 뛰어갔는데 뒤돌아봤더니 얘가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교당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 언니, 찾지 않고. 그게 몇째 언니셨죠? 셋째 언니. 셋째 언니 이름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언니. 아, 네. 아니 같이 보통 가다 보면 네. 안 보이면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부를 텐데 그러게요. 그 언니도 정말 교당을 좋아했나 보네요. 네, 네.
그 언니도 혹시 새 옷을 입고 가시는 경우였나요?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고. 야, 그럴 일이 평생에 있을까 말까. 그 이후로 혹시 또 며느리 빠진 적 없으시죠? 없어요. 그 뒤로는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새 옷을 입고 갔던 교당이 아까 남가좌교당, 네. 지금은 연희교당. 네. 그럼 연희교당의 전 이름이 남가좌 남가좌교당인가요? 네. 아, 그 교당 소개가 어떻게 좀 서울교구에 근무하시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그 교당이 남가좌 교당이 지금 현재 그 DMC 쪽 그쪽 수색 쪽 그쪽에 수색 남가좌 바로 옆에 있는 그쪽이었는데 이제 네. 거기 이제 다 재개발이 되었고 아. 그 전에 이제 그 연희교당으로 이제 해서 그 홍남교라고 있거든요. 연희동에 있는 홍남교 근처에 있는 교당이고 현재는 그 미산 김윤태 교무님께서 이제 근무해 주시면서 예, 그 한 출석 인원은 한 아니,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뭐 상당히 서울교구에서 근무하시다 보니까 모든 정보 미산 대단하십니다. 교무님께서 지금 되게 재밌게 그 교화. 네, 교무님께서 너무나 행복한 교화자로서 살고 계시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교도님들도 지금 되게 좋아하시고. 아, 네, 네. 예, 남가좌교당 그리고 지금의 연희교당에서 그러면 네. 출가를 이렇게 네. 하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원불교를 만나서라고 여쭤봤을 때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당에서 자주 노셨는데 그러면 이제 또 출가서원을 세우기까지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뭐 그런 이유가 궁금한데 출가 동기라고 하거든요. 네, 출가 동기. 누나가 먼저 이제 출가 동기를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으니까 출가 동기를 세우셨을 것 같고 그 영향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먼저 네. 누님께서 주인 교무님께서 출가를 어떻게 결심하게 되었는지. 네.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네. 제가 출가를 바로 한 건 아니고 생각한 건 아니었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항상 교무님이 잠깐씩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때 친구가 자기는 교무를 할 거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교당에. 네, 같은 교당에. 네. 그러면 교무님이 옆에서 친구랑 같이 하면 좋아. 막 이렇게 같이 넌지시, 넌지시. 하면 좋아.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네.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같이 신성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회가 뭔가 했더니 교무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 학생들을 모아서 훈련 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대요. 그래서 네. 저는 어려서부터 훈련 가고 뭐 어디 가는 거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그래 같이 갔어요. 근데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훈련이. 그리고 그냥 일반 이렇게 어린이 훈련, 학생 훈련 많이 다녔지만 그 신성의 훈련은 좀 특별한 게 또 기운이 다르죠. 네, 벌써. 네, 기운도 다르고 네.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르고 그래서 그 훈련을 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즐겁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교무를 하겠다는 생각은 또 안 했어요. 그냥 그 훈련이 좋아서 다니고 했는데 이제 고3이 되고 네. 이제 제 진로를 선택을 하게 될 때가 됐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어쨌든 이 5남매 중에 넷째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저는 저 나름대로 많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자랐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교무님들이 교무하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네, 약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이제 한 고3 때쯤 됐을 때.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것도 해보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새로운 것도 도전도 하고 또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가 고3 때 네. 출가 서원을 세우고 네. 바로 그러면 출가를 네. 하셔서 간사근무를 하셨나요? 아니면 네, 간사근무 했어요. 간사근무는 어디서? 대전교당에서 했어요. 대전교당에서 그렇게 출가의 시작을 네. 그렇게 하셨는데 네. 그럼 어찌 보면 그 마음을 출가의 마음을 갖게 된 결정적인 훈련은 신성의 훈련. 네, 그렇죠. 아무래도. 신성의 훈련. 네. 그때 신성의 훈련하면 기억에 떠오르는 뭐 사건이나 또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때 아. 같이 훈련했던 사람 중에 같이 출가하신 분들도 계시나요? 많죠. 네, 아. 많이 있어요. 사진을 보면 그때 사진을 보면 지금 교무님으로 계신 분들 참 많이 있고요. 네, 그 제가 1학년 때 겨울에 네. 1학년 겨울에 신성회를 날 때는 그게 기억이 나요. 저희가 총부에서 밤에 이렇게 밖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자려고 준비를 하는데 밖으로 자고 있는데 나와라. 아니, 이제 자려고 준비를 준비를 하는 하고 그 있는데. 시간인데 그래서 나오라고 해서 다 나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좀 춥잖아요. 네. 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디를 간대요. 어디를 저녁 시간에. 네, 밤에. 밤에? 한 어디를 진짜 갔지? 9시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네. 8시인가 9시인데 일정이 다 끝나고. 다 끝나고 네. 뭐 치킨을 사주려고 피자를 사주려고 아니요. 하신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어. 가재요. 가야 된대요. 다 네. 같이 네. 걸어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했더니 어디까지 가는지도 말도 잘 안 해줘요. 근데 가야 된대요. 근데 결국 간 게 영모묘원까지 갔어요. 걸어서. 세상에 아니 네, 총부에서 밤새. 네. 영무명까지. 네네네. 그 금마교당을 거쳐서 진짜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아 걸어서 그러면 뭐 4시간. 네, 밤 11시, 12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야 그런 훈련을. 네, 그래서 그러고서 거기서 그 영모면이었는지 또 중앙중도 훈련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가 거기입니다. 아침을 먹었어요. 와 세상에. 그러고서 버스가 와서 우리를 태우고 돌아왔어요. 올 때는. 근데 그게 저희는 너무 재밌던 기억인 거예요. 힘들지만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와 지금은 정말 시행할 근데- 수 없는 훈련인 예.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그 다음 해에 알았어요. 왜 그랬던 거예요? 그거를 진행했던 교무님들이 낮에 이렇게 답사를 갔다 오셨대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가고 네. 거기서 뭐 컵라면 같은 거 먹고 네. 돌아오자. 돌아오는 걸로. 왜냐면 애들이 밤에 잠을 안 자니까 자꾸 조금 아하, 피곤하게 좀 돌리자. 해서 돌리자 해서 했는데 아하. 낮에는 갔다 왔어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어두워지니까 이분들이 길을 헤맨 거예요. 선두자들이. 네. 그래서 그분들이 길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결국 영모묘까지 걸어간 거예요, 저희가. 야 그 학생들 다 네. 대략 한 4-50명 정도 됐나요? 네,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훌륭한 교무님이 출가하게 된 계기도 됐지만 네. 정말 위험한 그러나 의미 있고 추억이 남는 네, 그런 훈련이셨군요. 네. 그러면 아침에 이제 자선할 때 너무 졸렸겠는데요? 그냥 영모면에서 거기서 아무튼 잠을 잠깐씩 다 잤나? 잤겠죠. 기억이 안 나요. 너무 힘들어서 오전은 그 기억이 안 나요. 아, 아무튼 밥을 먹고 버스를 타고 되돌아왔던 것만 기억나요. 야 정말 기억에 남겠네요. 네.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했거든요. 군에 있을 때 야간 행군이라고 군에서나 하는 훈련을 신성의 훈련에서 강한 정신력을. 야 그래서 출가를 하시게 됐군요. 원교훈이 어떠신가요? 네. 그런 어떤 신성의 훈련 걸으셨나요 네. 밤새도록? 좋죠. 예, 네. 좋은데 제가 뭐 이렇게 그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너도 출가하지 않을래? 라는 그런 기운이 네. 있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이제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겠습니다. 그 생각으로 교당을 아예 끊었습니다. 아하. 네. 몇 학년 때부터 끊으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 중3까지는 열심히 다녔죠. 열심히 다니다가. 네. 그리고 이제 고1 때부터 이제 끊고 네. 쭉 이제 공부에 매진을 해서 아. 고3 때 네, 열심히 공부한 게 이제 허투루 돼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됐죠. 아. 네, 재수를 했는데 그때 하버드 준비하신다고. 아 그렇죠. 네. 하버드보다는 좀 그렇고 네. 네. 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시기는 네. 아예 그냥 교당은 안 다니신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해가지고 훈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때 이제 정산종사 탐생 100주년 행사도 네.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야 어디야 왔냐 안 왔냐 이렇게 친구들 다 있을 거 아닌데 네. 나 공부하고 있어 나 야. 못 나가 나 공부해야 돼 해가지고 음. 그렇게 했었는데 네. 딱 한 번의 이제 계기가 도화선이 된 거죠. 그 계기가. 그 계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재수학원에서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있다가 네. 거기서 축구 열심히 했어요. 근데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야 성재야
이게 누나가 부모님 모시기를 한다고 하는데 하루 한번 이제 시간 내서 누나도 볼 겸 이제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바람 좀 쐴 겸 그렇게 해서 한번 갔다 오지 않겠냐 해가지고 또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는 거 좋아라 했어요. 그래서 뭐 어머니 뭐 하루 갔다 오는데 얼마나 시간 되겠습니까? 갔다 오시죠. 이제 주말이었고 했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좋다. 좋다. 딱 그 생각 드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쭉 됐는데 가보니까 이제 누나가 이게 중인교무님 얘기했던 그런 그 교무님들이 너무도 활발하게 자기가 하고 싶어라 하는 것들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다 설명을 해주시고 하니까 그래 내가 여기 하면서 내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함께 해도 병행을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게 계속 이제 쭉 이어져 나간 거죠. 해가지고 재수하고 이제 바로 이제 그러니까 좀 억울해요. 왜 그러냐면 고 1, 2, 3학년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네. 열심히 축구도 하고 네. 했는데 누나는 이제 신성의 훈련이라도 쭉 갔으니까 네. 열심히 놀기도 하고 그래서 훈련에서 놀았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네. 열심히 재밌게 이런 그렇죠. 훈련 과정도 했고 네. 했는데 그렇죠. 막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충분히 다양한 활동을 네.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네, 저는 그냥 오직 그냥 학교만 네, 학교만. 학교만 이렇게 네. 학원만 하다 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신성의 훈련도 열심히 갔다 했었을 텐데 아무튼 해서 그 부모님 모시기가 저한테 이제 큰 영향이 되었죠. 해서 그때 있다가 좀 이제 수능을 치르고 잘 치렀어요. 치르고 나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저 원불교학과 가겠습니다. 했더니 놀라신 거예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셨는데 어머니는 좋아하셨고 아버님은 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네. 뭐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자녀 이기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네. 끝내는 승낙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출가를 하게 출가를 되었습니다. 하시게 됐고 네. 그 원불교학과 다니다 보면 이제 2학년 때 부모님을 네. 초대를 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네, 행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모시기였었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 같은 학생들이 열심히 뭐 공연도 준비할 수도 있고 노래도 준비할 수 있고 최상의 상태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막 거기에 청소도 이제 열심히 하나요? 걸려 드신 거죠. 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나도 그러면 이런 출가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먼저 가셨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한 그 부모님 모시기 계기로 네. 출가를 하시는 이야기까지. 간사 근무를 아까 이제 대전교당에서 간사 근무를 하셨고 우리 어묵교무님은 간사 때 제가 봤을 때 제가 그 경험하기로는 그 활동량이 엄청났었던 간사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네. 총부를 거의 종횡무진 하셨다. 그래서 별명도 있었어요. 번개 간사라고. 네. 네. 그때 간사 시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왜 번개라는 네. 별명까지 붙었는지. 간사 생활한 건 너무도 재미있게 했었고, 그 너무도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지만 이 번개 간사라는 이 명칭을 제 입으로 스스로 다시 한번 얘기한다는 것이 좀 좀 그렇긴 한데, 네. 제가 중앙총부에서 교화훈련부에서 이제 간사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직전까지는 이제 총부에 간사회가 있을 정도로 간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딱 오는 순간 저 혼자가 간사가 된 거예요. 다 졸업을 하고 다 학교 가고. 네, 다 학교 가고 딱 한 명 저 혼자 간사 근무를 하게 됐었고 그때 그 월산 김일상 교화훈련부장님 모시고 이제 간사 근무를 했죠. 네, 이제 제 주 업무가 교화훈련부에서 이제 우체국을 갔다 오는 그런 업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교무님들이 부탁을 하시니까 그것들을 전체 다 해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중앙총부 간사처럼 전체 교화훈련부 간사가 아니라 네. 중앙총부 전체 교무님들의 네. 손발이 되어주는. 네, 그러려면 아무래도 많이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 네, 해가지고 뭐 뛰어다니신 거예요?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예. 다니신 겁니까? 예, 제 과거사에 또 이제 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예, 자전거 자전거 타셨을 것 같지 않고. 자전거도 엄청 많이 탔지만 네. 오토바이를 좀 탔어요. 오토바이. 네. 간사 때 오토바이 타는 게 거의 승낙되지 않는 그런 정서가 있었을 텐데.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이제 다시 또 이제 재수할 때에 그때로 돌아가면 네. 어머니께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통학의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미명하에 네. 오토바이를 사야 된다 해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죠. 중국집 배달하는 시티대 네. 그거를 통학용으로 이제 타고 다니면서 통학도 하다가
뭐 이제 여행도 갔다가 그렇다고 서울에서 익산도 쫙 타고 오다가. 내려가셔서 네. 간사 근무를 그걸로 딱 하셨군요. 네, 그것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 거기서 그걸 했을 때 이제 월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이만저만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집에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못 가지고 내려오죠. 네네. 눈치를 제 상황을 봐야 되니까 제가 생각보다 계획적이어가지고 그럼 원사님께 그걸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허락을 해주셨죠. 어떤 인연이기에 네.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죠? 전혀 인연 없던 사이인데 교환훈련부 가서 만나신 겁니까? 아니면 월사님과 인연으로 교환훈련부로 가게 되신 건가요? 제가 이제 교무로 생활을 하겠다, 성직을 생활을 하겠다 했을 때 출가 선언을 했을 때 월사님께서는 교화훈련부에서 간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어쨌든 이제 간사가 있다 보니까 교무님들이 좀 일하는 것들이 능동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말씀을 얼핏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재수할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후로는 이제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대학교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학원비라도 벌어야겠다 싶어서 신문 배달을 아침마다 했었습니다. 그 오토바이가 있었던 것을 이제 이렇게 했던 상황에서 월사님이 마침 연희교당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오타원 이도기 교무님 제 출신 그 추천 교무님이신데 얘가 이렇게 이제 신문 배달도 하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력적으로 생활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간사로 좀 받아주시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인연이 되셨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화훈련부 간사지만 네. 총부 전체를 네. 정말 번개처럼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간사로 지금도 많은 교무님들에게 네. 회자가 되는 네 알고 있죠. 네, 상당하신 네. 간사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셨고요. 네. 자, 우리 중위 교무님은 대전교당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 대전교당 교감님, 대전 충남교구 교구장님이 관타원님이셨던 네. 시기시죠. 네. 어떻게 근무를 하시게 되셨는지. 관타원 이혜정 법사님께서 전에 이렇게 서울의 종로교당에서 근무를 하셨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엄마가 이렇게 정말 좋아하시는 교무님 중에 한 분이셨고, 그리고 저희 둘째 언니 친구가 이제 관타원님의 조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출가를 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관타원님께 그러면 간사를 가면 좋겠다. 저는 출가를 하면 당연히 간사를 해야 되는 줄 알고, 네. 그때는 저희 또 때는 정서가 그랬었죠. 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관타원님께서 대전교당으로 그리고 대전의 그 교구장님으로 가신다. 그러니까는 이제 대전교당으로 간사를 하면 좋겠다 해서 간사를 가게 됐습니다. 네. 그때 오토바이 타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때 중위 교무님 오토바이는 전혀 타지도 보통 태워지는 뒷자리에만 저는 오토바이는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한 번도 안 타봤고요. 네, 저는 오토바이 안 좋아해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간사 시절 타고 다닐 때 네. 제가 그때 학부생이었거든요. 간사 때 학교를 다니고 있었었네요. 네. 그래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내 동생이다라는 게. 네.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총부 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건 상상하기가 정말 힘들었죠. 못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3학년 때 아무튼 간사로 들어왔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주변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총부 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수가 있어? 약간. 근데 이제 이 표 간사가 타고 다니고 나서부터는 총부 안에서도 오토바이를 탈 수 있지. 어떤 선구자적 역할을 네. 상당히 하셨네요.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교당에 갈 때는 차 타고 갔습니다. 차 타고 가셨고. 네. 어떻게 대전 교당에서 간사 때는 에피소드가 커다란 에피소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없으신가요? 근데 간사 때는 그냥 열심히 청소하고 네. 열심히 밥 먹고 교무님 심부름하고 어린이 법회를 같이 이제 교무님이 보시면 제가 네. 보조로 하는데 이제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교도님들이 제가 어딘지 찾지를 못하세요. 같이 껴있으면. 그때는 정말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또 키까지 작으니까 네. 알았으니까는 사이에 껴있으면 아니 표간사 어디 갔냐고 네 그랬었고 그때는 이제 그냥 간사를 산다는 것이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교무님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다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간사 때 그때 IMF가 터졌어요.
그때 근무기를 하는데 제 기억에도 관타원님께서 이렇게 모아놓으셨던 이렇게 훈장이었는지 아무튼 이렇게 금 메달 같은 거 모아놓으신 거를 이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갖다 파시는 모습이 기억이 나요. 네, 그렇게 이렇게 교당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도움도 많이 되려고 노력하시고 했던 그런 것도 기억이 났고 저는 그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계시지 않았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렇게 가까이 계시지 않았어가지고 어른 대하는 게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관타원님께서 이제 손녀처럼 잘 대해주시고 아유. 네. 그래서 간사 2년 동안 사는데 교무님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분과 인연이 되어서 간사 시절을 2년 동안 근무를 하신 거고 그럼 이제 간사 근무를 하고 드디어 이제 학부에서 만나는 4학년, 1학년으로 만나신 건가요? 아니요. 없어요. 아, 다행입니다.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그러면 4학년 올라갈 때 간사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렇죠. 있었고 네. 간사가 끝날 때쯤이면 1학년 되면 대학원으로 대학원으로. 올라가셔서 네. 대학원 때 1학년으로 네. 아 그러면 다행히 네. 학부의 때는 만나지 않으셨네요. 네. 어떠신가요? 무척 좀 그때 같이 학교 다니면 4학년 네. 예를 들면 좀 이렇게 누나가 딱 네. 보호도 해주고 그랬을 수가 있잖아요. 좀 아쉽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예,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는데 아쉬운 거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동기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니 좀 챙겨주거나 그러고 싶었을 텐데 좀 못 챙겨줘서 아쉽거나 그런 거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 하니까. 현실 남매를 저희가 잘 지금 보고 있고요. 오늘 학부 다니면서 이제 대학원으로 또 학부로 네. 그렇게 하면서 약간은 같이 학교는 다니지만 좀 약간 먼 발치에서 적절한 거리 그게 또 네. 필요하거든요. 네. 학부 시절에는 뭐 서로 얽힌 에피소드는 따로 없으신가요? 워낙 캐릭터들이 있으셔가지고 상당히 그때 같이 학교 다니실 때 굉장히 좀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을 것 같은데 학교 다니실 때 에피소드 두 분이 얽혀 있는 예. 따로 없으신가요? 에피소드, 예. 겹치지는 않아서. 네. 다행이네요. 그 네. 아까 부모님 모시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부모님 모시기를 했는데 제 엄마는 상주선언에서 주무셨는데 이때 남동생이니까 저희 학년 남자 동지들이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 방에서 재운 거예요. 그 항림사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자기들이 출가를 시켰다고. 아하. 지금도 동기들은 얘기를 그렇게 해요. 이야기를 하고. 네,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본인들이 하라고 기다려보세요. 했기, 네, 네. 했기 때문에 네. 해서 출가를 시켰다. 아. 자기들은 너무 큰 성과를 이뤄냈다. 지금도 만나면은 언급교문 우리가 출가시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또 이제 저희가 방송이라는 그 기능이 뭔가 오해적인 것을 네. 또 확인도 시켜주고 공식적으로 그렇죠. 얘기를 하는 자리니까. 그 방에서 같이 잤던 교무님들 혹시 지금 방송 보고 계실 텐데 누구 누구지 이름을 좀 실명을 거론해 줄 수 있으신가요? 송세주 교무하고 송세주 교무님, 네. 네. 김덕호 교무입니다. 김덕호 교무님, 김덕호 교무님은 지금 저쪽 미국 쪽에 네, 계시니까 네. 송세주 교무님 지금 방송 보고 계실 네. 텐데 자 옹욱 교무님, 송세주 교무님은 영향으로 출가를 하셨나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누군지도 모를걸요. 아니, 송세주 교무님 당연히 알죠. 알죠. 네, 알죠. 네. 그런데 출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네, 기억하시겠죠. 그럼요. 영향을 미쳐 주셨겠죠. 그런데 제 기억에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방송을 보는 우리가 네. 정말 이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다 나 때문에 출가했다, 뭐 내가 했다 하는데 정작 본인은 기억이 없을 수가 네. 있거든요. 어렴풋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런 것 같기도 그런 것 하고 같다 정도이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창 교무님들과도 이제 동생이고 저기 하니까 그렇게 인연이 더 이렇게 맺어지는 이런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였네요. 정작 본인은 기억은 못 하시지만 네, 송세주 교무님 방송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요. 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제 시련과 고통을 또 겪으면서 더욱 수행과 신앙이 깊어지게 되는데 특히 교무님 분들은 초임 교무 근무하시면서 더욱 이런 에피소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근무지에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지 원국 교무님부터 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간사 때 한번 흔들리고 거기서 잘 버티면 첫 근무지에서 네. 또 내가 일요일에 출가를 했나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래 이게 출가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첫 근무지가 어디셨고 또 어떻게 근무하셨는지. 네, 제가 중곡교당에서 그 눈치 없이 5년간 근무를 했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인 교무가 먼저 얘기를 해서 이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중곡교당에서 제가 학타원 조학심 교무님 지금 퇴임하신 원로 교무님을 모시고 5년간 이제 근무를 했는데 원불 교무가 되고 나서 있으면서 힘들었다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타원님께서 지도 편달을 너무도 잘 해주셨고 손수 모든 일이든 다 하시고 그러면서 그거를 묵묵히 따라와 줄 수 있게끔 기다려 주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모자라면 모자랐지 따라잡지 못할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밑에서 5년간 근무를 할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좀 큰 행운이었죠. 5년을 근무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통 부교무님들의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그 3년도 힘들면 뭐 1년 또 혹은 몇 달 이렇게 살기도 하는데 5년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 학타원님은 그야말로 너무나 존경받는 우리 선배님이시고 또 만만치가 또 근데 않으시잖아요. 또 그런데 그런 곳에서 5년을 살았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주인교무님도 학타원님과 인연이 있으신가요? 네.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 부교무를 나갔을 때 동강주 교당으로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동강주 교당으로 처음 부임 받을 때 이제 그때 교무님께서 학타원 조학심 교무님이셨고요. 그러면은 네. 두 분의 첫 교무님이 네. 학타원님이시군요. 네. 학타원님, 네. 그래요. 그런 지지관 인연이 또 있으시네요. 그래서 동강주에서는 1년밖에 못 지냈어요. 네. 학타원님과 함께 같이 이제 부산 대연교당으로 같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3년 같이 근무를 하고 해서 총 4년을 저는 학타원님과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네. 학타원님과의 인연은 누가 더 낫다고 그러시던가요? 혹시 두 분에게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만 학타원님 누가 더 제가 이지고 하면 네. 중인 경우 훨씬. 저는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너 어디 가서 내 밑에서 살았다고 하지 말라고. 5년 동안 살았지만 얼마나 속을 썩였어요. 너 어디 가서 내 밑에 살았다고 하지 말아라. 네, 그럴 정도로 중인 교무님 훨씬. 잘 주인 교무님. 살았어요. 네. 네. 학타원님께서 우리 네. 원 교무님 이야기 한 적 들은 적 있으신가요? 많이 들었죠. 뭐라고 하시는가요? 원국 교무는 중인 교무랑 많이 다르네. 그러면 이제 먼저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먼저 근무를 해서 역시 표씨들이 참 심성도 그렇고 딱 살아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에 살다가 부산까지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끝난 다음에 누군가 또 새로운 부교무를 찾을 때 표씨가 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좀 다르네. 상당히 뉘앙스가 상당히. 네. 그렇군요. 저희 네. 남매가 다르거든요. 다르죠. 성격이 달라요. 다르죠. 네. 그게 다르다. 네. 그게 다르다. 네, 좋습니다. 네. 다르네요. 생김새도 다르고. 그럼요. 다르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첫 근무하시고 우리 주인 교무님은 지금 어디를 거쳐서 지금 어디 있는지까지만 그 흐름을 좀 교육 생활에. 저는 좀 몇 군데 많이 다녔었거든요. 짧게 다녀서 네. 처음에 동광주 교당, 동광주 그다음에 교당, 부산 대연 교당, 대연교당, 그다음에 대구 경북교구의 와. 강북교당, 그다음에 청소년국. 청소년국. 청소년국에서 2년 근무했고 그다음에 경기 인천교구 사무국 또 근무했고 그다음에는 대학교당 원광대학교 대학교당에서 6년 근무하고 이제 이번에 역량개발교육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역량개발교육국이라 하면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교무님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또 개발도 해주시고 또 좋은 강사들을 또 섭외도 해주시고 또 교무님들 갖춰야 될 역량들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보충해 주시는 그 역할을 알고 있는데 하시는 일은 어떤 역할이신지. 교무님께서 말씀 다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교무님들의 역량을 좀 더 넓히자. 학부에서 공부한 것은 이제 4년과 대학원 2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근무하는 시간은 많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또 필요한 것들, 필요한 역량들을 더 키울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역량개발교육국이고요. 그래서 각 급이 있어요. 교무들은 급수가 있는데 그 급수에 맞춰서 역량에 맞는 교육을 준비를 해서 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제 교육이 없다면 수준이 더 향상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전문지식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준비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잘 해주시고 계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다음 달 가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원국 교무님은 지금 서울교구 사무국에서 법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교단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교산 처리 관리 이런 네. 업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교산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업무인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서울교구 법인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 법인 업무를 처음 맡아봤어요. 저도 네, 중국교당에서 5년 근무하고 이제 두 번째 부임지를 이제 서울교구 교구로 와서 그 법인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법인의 그 교사는 이제 원불교 교당 네. 전체에 있는 것들을 관리를 해드리고 네. 뿐 아니라 교당에서 사용하는 차량들 아. 그런 것들 이제 교산으로 잡혀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법인에서 있다 보니까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 네. 도장을 함부로 아. 찍었다가는 그 이후에 뭐 20년, 30년 아. 뒤에도 이게 책임과 이런 이런 것들. 문제, 네.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되겠다. 그거를 확인을 하고 네. 교무님들께 뭔가 이렇게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 진행하시면서 이제 꼭 교무님들께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저희가 전달을 네.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 주세요. 이런 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법인 업무를 법인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재단법인 원불교 서울교구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교구들도 다 되어 있는데 이 법인으로 그 법인체를 갖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역할이 분명 이런 뭔가를 책임을 져야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혜택을 받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런 거에서 이 원불교 법인에서는 그 공익법인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익법인 신고를 통해서 1년의 결산을 마무리를 짓는 것인데 그 결산을 할 때 교무님들께서는 좀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당에서. 그게 뭐냐면 이제 원청징수 영수증이라고 해서 저희가 낸 이자, 그 은행에 낸 이자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법인에서 이제 알림이 나갈 때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만큼 교당에 교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락을 책임져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원국 교무님 이렇게 저희 교구 사무국에 있다 보니까 자주 연락도 하게 되고 또 정보도 듣게 되는데 그런 경제관념 이게 굉장히 잘 정립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믿음이 많이 갑니다. 어릴 적부터 이렇게 은행 거래 그런 거에 좀 이렇게 뭔가 인연이 있으셨는지.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네. 어린이집 개념이 없고 유치원이면 몰라도 어린이집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벌이보다는 이제 아버님께서 일을 하시고 네. 어머니께서 이제 주부로서 이제 계시면서 이제 아이들을 어디로 이제 보낼 데가 없으니까 보내신 데가 은행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아버님한테 주머니에서
100원, 500원, 뭐 10원, 50원 이런 걸 받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은행에 갖다 주는 게 제 업무였습니다. 그게 제 통장인지도 모르고 예, 넣어줬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이렇게 회의 테이블에 너무 일찍 간 거죠. 회의 테이블에 쭉 은행장도 있고 다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누나들이 가면 이뻐라 하고 막 맛있는 거 막 그 요구르트도 주고 뭐 초코파이도 주고 하니까 좋잖아요. 그 아침 일찍 가는 거예요. 주 중에는 은행, 주말에는 교당 이렇게 갔었는데 시스템이 빡빡했네요. 네, 바빴죠. 네. 그래서 갔는데 그때 해가지고 은행 그때 느낌이 그때 기억이에요. 은행장이 저 아이는 누구 아이냐 해가지고 봤더니 은행 누나가 얘 맨날 오는 애기예요. 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은행에 갔을 때. 그래서 은행 다니는 것이 이제 좀 두렵지 않고 그럼요. 네,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네, 어머니께서 이렇게 그렇게 좀 저를 좀 네. 이렇게 은행을 좀 자주 갈 수 있게끔 이끌어 주셨던 것이 현재 이런 좀 뭔가 좀 네, 그런 부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중인 교무님 들으시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으실까요? 은행 관련해서. 아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아.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나가실 때면은 서서 이렇게 셋이서 네. 이렇게 셋전이 저 이렇게 원국교무 해가지고 셋이서 이러고 있어요. 네. 주시라고. 뭐 봉투 열렸네 네, 이런 뭐 느낌으로. 그렇듯이 네. 그러면은 주머니에서 100원씩 이렇게 꺼내서 주신 거예요. 음. 그럼 저도 이제 학교를 가는 길에 은행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언니랑 저랑 항상 은행 가서 그걸 저금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초등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학교 가고 나면 네. 갔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은행은 저희 남매들은 다 잘 다녔어요. 어릴 적부터 네. 경제관념도 심어주시려는 네. 아버님의 그런 의도. 뭐 그 돈을 가로채거나 그러진 않았죠? 제가요. 네. 솔직히 나오는 말씀드리면 건가요? 네. 이게 가다 보면 이게 맨날 가기도 하지만 네. 저한테 이제 한꺼번에 심부름 시킬 때도 있어요. 내 것도 좀. 예, 예.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가방에 넣잖아요. 네. 아기가 넣다 보면 이렇게 은행 봉투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잘 넣어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넣는 경우 흘러내릴 수가 있죠. 흘러내릴 수가 있죠. 운전이니까.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마음에도 내게 더 챙겨야 돼. 아. 해가지고 100원 만약에 150원 100원이었으면 100원 300원이 들어가 있었다. 아하. 그랬던 기억이 좀 이제서야. 이제서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미안하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표중인 교무님 또 표원국 교무님 정말 유쾌한 시간을 네.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혈연이면서도 법연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1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저희 방송 시간 기억해 주시고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많은 시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연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지금 안내되고 있는 연락처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의 표씨 교무님이 딱 두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관계를 우리 혈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네. 정말 동생의 볼을 혹시 최근에 저렇게 동생 볼에 가까이 하신 적 있으신가요? 큰일 나시나요? 그럼요. 원국 교무님 뒤로 저는 영화 배우가 보이시는데 네. 누가 혹시 그 도깨비에 출연했던 그렇죠 그 이름이 여자 배우 김고은인가요? 네. 이 두 사람한테도 그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두 교무님한테도. 네. 좋은 교무가 되고 싶습니까? 훌륭한 교무가 되고 싶습니까? 근데 저는 듣고 싶은 대답이 교단과 세상에 필요한 교무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답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답을 할란가 어쩔란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원국 교무에게 하나뿐인 내 동생 원구가
너에게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인 것 같구나. 너와 가족으로 만나 함께한 시간이 내가 출가하여 집을 떠난 시간보다 짧다는 것을 생각하면 혈연으로 만나서 법연으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된다. 네, 어디선가 뵙고 보고 계실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필요한 사람이 돼서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떳떳하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원불교 교모로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고, 언제나 항상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혈연으로 만나서 법연으로까지 이어지는 소중한 이야기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